안녕하세요. 화학 실험의 핵심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단원, 그중에서도 어는점 내림 현상에 대해 아주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추운 겨울에 길이 꽁꽁 얼었을 때 하얀 가루 같은 거 뿌리는 거 보신 적 있죠? 맞아요. 그게 바로 염화칼슘인데,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원리로 그 딱딱한 얼음을 녹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서대로 어는점 내림을 완전히 정복해 볼 겁니다. 그냥 이론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실험 데이터를 보고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어는점 내림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어는점은 왜 내려갈까요? 이 현상의 본질을 알려면 총괄성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총괄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용액 안에 녹아있는 입자의 종류는 상관없고 오직 개수에만 영향을 받는 성질이란 뜻이에요. 어는점 내림이 바로 이 총괄성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는점 내림이란 순수한 물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 녹였더니 어는점이 0도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물 분자들이 얼려면 아주 규칙적으로 줄을 쫙 서야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용질 입자들이 불쑥 끼어들어서 이 줄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랄까, 다 같이 손잡고 서야 하는데 누가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상황? 바로 그겁니다. 이 방해꾼들 때문에 물이 더 차가운 온도에 도달했어야 겨우 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은 공식으로도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델타 TF는 KF 곱하기 M 곱하기 I. 여기서 델타 TF는 어는점이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KF는 물 같은 용매가 가진 고유한 상수, 그리고 M은 용액의 몰랄 농도를 뜻해요. 근데 잠깐만요. M이 이미 농도, 즉 입자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I라는 값을 또 곱해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I 값, 즉 반트호프 인수가 바로 용액 속 진짜 방해꾼의 개수를 세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포도당 같은 비전해질은 물에 녹아도 분자 하나가 그냥 그대로 분자 하나예요. 입자수가 안 변하니까 I는 1이죠. 하지만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전해질은 물에 녹으면서 여러 개의 이온으로 짝 쪼개져요. 당연히 방해하는 입자수가 확 늘어나니까 I 값은 1보다 커지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포도당은 안 쪼개지니까 I가 1.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뉘니까 이론적인 I는 2.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염화칼슘은 칼슘 이온 하나에 염화 이온 2개, 총 3개로 나뉘니까 이론적인 I 값은 무려 3이 되는 거죠. 아, 알겠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실제 입자수가 많을수록 물이 어는 걸 더 효과적으로 방해해서 어는 점이 더 많이 훅 내려간다. 그렇죠. 자,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시간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냉각 곡선을 그려보는 실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험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비커에 얼음이랑 소금을 섞어서 영하 10도 정도의 아주 차가운 환경, 이걸 우리가 저온조라고 부를 거예요. 이걸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순수한 물, 설탕물, 소금물을 각각 시험관에 넣고 이 저온조에 퐁당 담그는 거죠. 그리고 30초마다 온도를 재서 그래프를 그리면 끝! 여기서 질문이요. 왜 그냥 0도짜리 얼음만 쓰지 않고 굳이 소금을 섞어서 소금, 얼음, 저온조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바로 어는점 내림 원리를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소금이 얼음 표면에 살짝 녹은 물에 섞이면서 어는점을 0도보다 훨씬 낮춰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낮은 온도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얻은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순수한 물은 정확히 0도에서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평평한 구간이 나타나죠. 여기가 바로 어는점이에요. 하지만 설탕물이나 소금물 같은 용액들은 어때요? 특정 온도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기울어지면서 내려가죠? 이건 어는 동안 물만 얼고 용질은 그대로니까 용액의 농도가 점점 진해져서 어는 점이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어쩌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론과 실제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특히 염화칼슘을 잘 봐주세요. 우리 아까 이론적으로 염화칼슘은 이온 3개로 나뉘니까 I값이 3일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실험으로 묽은 염화칼슘 수용액의 I값을 측정해보면 놀랍게도 3이 아니에요. 약 2.6에서 2.7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3이 아니라고요? 이론값보다 작게 나왔네요? 그럼 실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계산 실수인가? 아니요, 실험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실제 용액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정답은 바로 이온쌍 효과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액 안에서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이랑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꽤 세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온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마치 자석처럼 착 붙어서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방해하는 입자의 총 개수가 이론적인 3개보다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실제 측정된 I값도 3보다 작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 정리. 강한 전해질이라도 실제 용액에선 이온쌍 효과 때문에 이론값보다 I값이 작게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 이온쌍 효과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주 하는 실수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어는 점 내림은 용질의 무게, 즉 질량이 아니라 녹아있는 입자의 개수에 비례한다는 점. 둘째, 방금 배운 것처럼 실제 I값은 이온쌍 때문에 이론값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 셋째, 실험하다 보면 온도가 어는 점 이하로 훅 떨어졌다가 다시 뿅 하고 튀어오르는 관행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진짜 어는 점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실험으로 구한 염화칼슘의 분자량이 실제 값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계산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I값이 1보다 크다는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원리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화학이 우리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제설제가 바로 어는 점 내림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염화칼슘이 눈이랑 섞이면서 물의 어는 점을 영하로 뚝 떨어뜨려서 도로가 어는 걸 막아주는 거죠. 자동차 냉각수가 한겨울에도 꽁꽁 얼지 않는 이유도 분홍액이라는 용질 덕분이고요. 심지어 집에서 아이스크림 만들 때 얼음에 소금을 뿌려서 더 차갑게 만드는 것도 다 같은 원리예요. 그럼 제설제로 그냥 소금, 즉 염화나트륨 대신에 굳이 염화칼슘을 쓰는 이유가 염화칼슘의 I값이 더 크니까 같은 양을 뿌려도 오는 점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머릿속으로 한번 답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도가 똑같다고 할 때 포도당 용액, 염화나트륨 용액, 염화칼슘 용액 중에서 누가 가장 어는 점이 낮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배운 반트호프 인수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실험을 통해 계산한 염화칼슘의 분자량이 이론값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 기억하시죠? 이론적으로 100% 완전히 쪼개졌을 때와 실제 용액에서 나타나는 이온쌍 효과라는 개념을 모두 사용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실험 데이터에서 관행각 현상이 나타났다면 진짜 어는 점은 그래프의 어느 부분을 읽어야 정확할까요? 이 질문들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는 점 내림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겁니다. 이처럼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이유를 파고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과학 탐구의 시작이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화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